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영석 교수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원래는 이제 이 빅스터 인공지능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그룹 스터디를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네, 하지만 어, 누구나, 자꾸 처음이라서 말이 버벅대네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그룹과, 그 다음 유튜브 채널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기를 모집해서 5월 30일에 첫 번째, 어,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6월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복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학이 되면 3기, 4기 이렇게 모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기 전에 예습이다 라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터디 첫 강의는 바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동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어, 제가 그날 발표도 했고 이렇게 동영상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 스터디는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한 회원들이 발표를 한 거를 또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계속 만들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 이제, 1주차는 5월 30일 목요일 날 해서, 스터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들 선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풀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다음 2주차는 6월 5일 수요일, 계속 이제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총 5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생성형 AI에서는 3대 생성 AI가 있어요. 3대. 네. 이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는 3시간밖에 안 되지만 1시간씩 해서 전체적으로 쭉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주차에는 API라고 하거든요. 파이썬을 이용한 API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들을 어떤 것들이 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웠으니까 실제 여러분들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래 캠퍼스, 브루, 모바일 캡컷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면 앞에서 만든 3대 생성 AI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까지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인스타나 페북이나 유튜브 이런 데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쇼폼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노출되는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설명하면, 지금과 같습니다. 우리 보면 처음에 이제 기획이 되게 중요하죠. 뭘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숏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숏폼은 이제 짧은 동영상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뭐, 20분짜리, 30분짜리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1분 내외에, 숏폼을 위한 요소들, 그러니까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을 만들고 그것을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브루나 캡컷 정말 막강해요. 그리고 브루와 캡컷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루나 캡컷에 있는 기능까지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영상 편집을 하고 그것을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하는 이렇게 보면 되게 많죠. 네, 그렇지 않나요? 지금 5개, 7개, 10개, 13개. 네, 13개. 요소만 따져도 13개니까 1시간에 한씩만 배운다고 하더라도 13시간이 필요한 건데 짧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각각 나눠서 하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1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2기는 좀더
사실 여기서 좀 더 추가할 생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특징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 아래. 네. 자,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시작되는 시점은 위아래 보시면은 2018년이 되겠습니다. 네, 2018년. 물론 그전에는 우리 이제 딥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딥러닝에서 발전해서 GAN, 간이라고 불리는 네,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나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네, 길로 갈라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먼저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계열이에요. 오픈소스 계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소스니까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가 있죠. 네, 누구든지 다운받아서 네,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고 학습을 하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모델은 여기 있는 버트 모델이에요. 버트 모델. 네, 여기 보면 340 밀리언입니다. 이게 M이라는 거는 100만을 뜻하는 밀리언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오픈소스 모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 너무 잘 아시잖아요. 챗GPT. 네, 위에 보시면 이렇게 GPT-3, 네, 지금 이제 GPT-4까지 나왔는데요. GPT-3을 보시면은 175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은 10억을 뜻해요. 네, 여기서 단위의 좀 차이가 있죠. 밀리언과 빌리언은 기본적으로 몇 배 차이인가요? 네. 1000배 차이죠. 1000배. 네. 자, 요 계열은 여기 보면 프라이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 프라이빗이 뭘까? 보면 정확한 프라이빗 API입니다. 자, 프라이빗 API. 그러니까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봇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네, GPT-3로 만든 모델이죠. GPT로 만든 언어 모델을 이용한 것을 데이터도 누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오픈 AI 회사가 데이터도 다 구해서 학습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API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일단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제가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네, 심층 신경망이에요. 네,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네,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수식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y는 네, fx다. 네, f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입력이죠. 자, 입력을 넣고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열심히 계산하면은 출력으로 뭐가 나와요? y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요 함수를 뜻하는 요 부분인데요. 자,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입력 레이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x가 있는데 얘는 x1번, x2번, x3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8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로 따지면 8비트가 되겠죠. 네. 자, 요런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오른쪽 보시면은 Y에 해당되는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Y인데 Y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4비트니까 2의 4승, 그러니까 총 16개의 뭔가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신경망이에요. 신경망. 자, 우리 신경망은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뇌는요, 뉴런이 있어요. 여기. 요게 뉴런이에요. 뉴런. 네.
자, 우리 뉴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죠. 네. 자, 이렇게 연결되는 요걸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요걸 통해서 신경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걸 신경이라고 해요. 신경이 전달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걸 숫자를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 그 다음에 여기 또 10개면 신경망은 10개 곱하기 10개니까 총 여기 뉴런, 시냅스는 총 100개. 뉴런은 왼쪽, 오른쪽 10개, 10개. 그러면 요만큼 우리가 숫자를 세면 몇 개가 돼요? 20개잖아요. 20개. 네. 그 다음에 계속 숫자를 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0개. 그 다음에 요까지 하면은 100개니까 220개, 그 다음에 230개, 그 다음에 이렇게 줄었으니까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네, 요거 숫자는 셀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제 이 오픈소스 계열인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매개 변수라고 하거든요. 매개 변수. 네, 두 개 합쳐서 뉴런과 시냅스를 합쳐가지고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네, 이 매개 변수의 개수가 340밀리언, 그러니까 3.4억 개죠. 3.4억 개. 네, 의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돌리면 네, 돌리면 실행이 돼요. 네. 그런데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든 건 이제 GPT-3 모델입니다. 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75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750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조가 조금 안 되죠. 1조 약간 미만. 물론 지금도 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런데 무려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영어로 하면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작은 회사도 불가능해요. 중견 회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최근 자료를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0조 정도요. 10조 중에서, 최근 요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4조 원, 4조 원어치에 뭘 샀냐면, 그래픽 카드를 샀다고 해요. GPU. 네. 그래픽 카드를, 아이고, 여기 안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다시 써드려야 되겠다. 네, 어디다가 써야 되나? 네, 이쪽 왼쪽에 쓸게요. 자, 4조를 투자했는데 뭘 샀냐면 GPU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네. 자, 이 그래픽 카드가 바로 하는 역할이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네,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조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접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네. 아무튼 네, 이 숫자가 뜻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라이빗 API를 이용해서 하는 모델, 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생성형의 인공지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바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래서 제가 GPT 모델이 있고 버터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는 두 가지다. 자, 그러면 GPT 모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챗봇에다 요청을 해요. 글을 써달라고. 네,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GPT가 어제 쓰고 그 다음에 카페 쓰고 다 썼어 쓰고 이렇게 계속 네,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한 단어씩 문장을 만들어줘요. 네, 자, 그런데 버튼은 뭐냐면 달라요. 사람이 요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기와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직접 입력을 합니다. 사람이 입력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력한 다음에 요 부분을 비워놔요.
그래서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네, 말을 네, 찾아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버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카페 갔었어. 사람 많더라 했을 때 여기다가 뭘 써줘요? 거기. 요 안에 들어갈 말은 거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챗봇이 네, 쓴 거고,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어느 쪽이죠? 당연히 GPT 모델이죠. 그러니까 버트 모델은 직접 오픈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처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사용처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심층신경망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심층신경망에서 나온 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자, 딥러닝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됩니다. 자, 입력은요. 입력은 이미지예요. 네, 이미지. 네, 이미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음성이나 신호 같은 겁니다. 음성이나 신호, 사운드죠. 네, 둘 다. 네. 그러면 이거는 보게 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요 부분이 시각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뭐죠? 청각이죠. 네. 그러니까 오감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시각과 청각과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지나 음성 신호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학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가 뭐다, 이 음성이 뭐다 라고 뭔가 답을 줍니다. Y죠. 결과. 네. 근데 이 Y는 뭘까요? 제가 인지라고 했어요, 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보죠. 요걸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면, 아, 이거는, 산이 있고,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뭘로 변환이 되죠? 언어입니다. 언어. 텍스트. 언어로, 네, 인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음성이었잖아요. 너 지금 쓴 게 이거죠. 이렇게 문자로 네,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은요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야이지만 네, 두 개가 가능하고 언어로 된다. 언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 보고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는 자 딥러닝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언어로 입력을 하죠. 네, 자 예를 들면 장현석 교수의 아바타를 그려줘라고 챗GPT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챗GPT4는 이미지도 만들어줘요. 네, 자 그러면 사람이 언어를 넣어요. 언어를 넣고 이걸 가지고 이미지나 음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는 이제 2014년 연도 써드려야 되겠다. 딥러닝이 이제 나와서 활용되기 시작한 거는 죄송해요. 2012년이에요. 2012년. 네. 그 다음에 제가 간을 알게 된 연도는 2014년입니다. 자, 2014년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G가 뭐냐면 생성을 의미해요. 제너레이티브. 우리 생성 AI 할 때 생성하고 똑같은 말이고 요 A가 있습니다. 요 A가 뜻하는 거가 있고 여기 네트워크예요. 제가 신경망이라고 했잖아요. 신경망을 뜻하는 게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젠이 생성입니다. 생성. 그러면 A가 뭐냐면 A가 어, 두 개의 망을 뜻해요. 대립되는 이라고 해석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립되는 건 뭐냐면 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망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망이 있고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이미지를 가지고 언어로 텍스트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뭘로 바뀌게 되죠? 텍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양대 신경망이니까 서로 대립 반대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뭐가 나오죠? 다시 요거를 사람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아이고야, 또 제가 또 죄송해요. 또 엉뚱한 데 써버렸네. 잠시만요. 이제 보이죠? 죄송해요. 네. 자,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얼굴이 보이는 위치를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딥러닝에서는 2012년에 나온 딥러닝에서는 사진을 넣으면 그걸 텍스트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텍스트를 넣고 그러니까 대립되는 신경망을 만들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네, 사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사진이 반대로. 네, 요게 이제 2014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챗GPT,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잖아요. 그러면 자,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네,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돌리면, 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네, 요청을 하면 글을 써주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2018년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챗봇에 텍스트로 질문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학습이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GPT 모델로 학습을 해서 이렇게 학습해서 나올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거꾸로 돌리면 새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와 오디오를 또 생성하는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게 된 거는, 생성하게 된 거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장문이기도 하고, 그거를 반대로 우리가 요청을 했으면 답을 준다고 해서 답변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미지와 오디오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음성이나 음악. 네, 처음에는 이제 음성일 수도 있지만 음악도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창작이 가능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바로 생성 AI의 3대 모델이고 역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또 제 얼굴 나오게 또 화면 바꾸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물론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래서 보면, 이제 2023년, 작년입니다. 23년이 되면, 어, 이 생성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챗봇, 유명하죠. 챗 GPT. 그러니까 그때는 바드였고, 지금 제미나이로 바뀌었습니다. 빙체. 자,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탑3죠. 탑3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챗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 또 디자인, 웹사이트, 코드, 네, 콘텐츠, 프레젠테이션, PPT, 오토메이션까지. 네,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총 9개 장르, 네, 9개 분야의 탑3까지 하게 되면 9327. 네, 벌써 27개. 의 도구가 있다라고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생성 인공지능의 네, 부흥기를 맞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원년이 2024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년 2025년으로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회사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챗GPT를 서비스하고 있는 오픈 AI 회사입니다. 네. 과거에는 여기 구글이 검색 엔진 시절에는 구글이 1등이었죠. 하지만 오픈 AI는 우리 생성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지금 독보적인 1위가 되겠습니다. 네. 자, GPT 3.5부터 우리 상용화 대중화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GPT-4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료로 써야 됩니다. 유료. 네. 그러니까 3.5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네, GPT-4가 낫죠. 여기 보시면은 4개의 변수의 수가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5천억 개에서 거의 1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한국어가 되게 잘 됩니다. 거기다가 이 오픈 AI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곳에서는 다른 건 챗봇이면 텍스트만 생성이 되잖아요. 텍스트로만 답을 주는데 여기는 달리3라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달리3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 따로, 사운드 따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오픈AI에서 제공하는 GPT-4는 답을 표로 만들어줘. PPT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줘. 이렇게 다양한 모델, 그러니까 이걸 멀티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거다가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소라죠. 네, 그래서 이 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개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소라인데 거기에 어, 여성분이 나와요. 주인공으로 이제 싹 멋있게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라걸 이렇게 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걸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소라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도 만들어줘요? 동영상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뒤에 설명할 곳들보다는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오픈 A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은 여기 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드라는 이름은 안 쓰고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 여기는 제미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미나이로 발음해요. 네. 근데 뭐 제미나이 쓰신 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거의 지금 뭐 3등, 4등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냥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유명한 메타가 있죠. 자, 메타는 람마. 죄송해요. 라마입니다. 라마. 네. 뭐, 이름 막, 이상하게 막 짓고 있는데. 네. 자,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직접 서비스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죠. 보면, 매개 변수가 70억 개, 있어요. 70억 개. 그 정도면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메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제가 안 돼, 없다. 이거는 강조입니다. 네, 강조예요. 우리 챗GPT는 한글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메타는 한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죠. 안 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네이버, 네, 카카오톡, 네, 카카오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글을 전혀 모르는 네, 보다 한글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데이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한글을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카카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LG U+. 자, 이렇게 대표적인 회사들 벌써 5개죠. 5개 회사가 다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네. 그렇지만 미국이 워낙 앞서 나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텍스트죠. 자, 텍스트는 우리 이 챗GPT. 자, 3.5. 여기는 3.5인데요. 3.5는 네,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 클릭하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옴니라고 했어요. 45. 네, 45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쓰셔야 되는데 22달러 정도 돼요. 월. 22달러. 네. 자, 저는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클로드입니다. 앞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클로드는 꼭 꼭 여러분들이 써봤으면 네, 제가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등이에요, 이게. 네. 왜냐하면 클로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지긴 했지만, 우리 이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 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되게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거는 데이터예요. 네, 모든 게 데이터예요. 문서든 뭐든. 네,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인식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하는, 파이썬 그러니까 갑자기 쓰기 싫어지죠. 근데 파이썬은, 어, 여러분들이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도 언어죠. 앞으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언어, 파이썬 같은 언어를 모르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네, GPT, 챗봇 서비스가 바로 클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제미나이, 그 다음에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핑챗이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스터디하면서 요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는 이미지는 미드저니 가 있고 미드저니가 제일 사용자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챗GPT를 쓰면 달리가 있다고 했었죠. 달리. 네, 달리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코파일럿이라고 있어요. 코파일럿. 코파일럿을 사용하시면은 무료입니다. 네, 무료. 자, 미드저니도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어요. 미드저니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가격은 싸요. 네. $10 정도 되니까. 네. 자, 이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빙챗에서 이제 확장된 예전에는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챗GPT 이제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코팔러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거하고 미지전이 유료하고 챗GPT4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저는 세 가지를 다 써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세 개를 쓰냐면 다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용도가. 네. 이미지를 한 번에 멋있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악이죠, 음악. 네, 음악은 수노가 최고예요. 네, 그냥 이거는 only one. 네, 수노에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 여기 있죠. 여기 무료 버전. 공짜도 있고, $8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4 내는 것도 있는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한 다음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막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노 하나만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소라가 있다고 했죠. 소라. 자, 여기 이렇게 멋있게 네, 어, 우리가 많이 봤던 뉴욕의 그 중심가 같아요. 거기를 걷고 있는 소라거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우리 소라걸 언제부터 쓸 수 있냐? 아니죠. 일단 서비스 모델. 소라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 딱 물어봤더니 지금 열심히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지금은 공개되어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공개. 네, 해서 열심히 테스트하면서 문제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점들. 제가 잠깐 지나가는 재밌는 소리 하면 여러분들 그 텍스트가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챗봇한테 질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챗봇들이 욕을 엄청나게 해요. 왜 욕을 하는지 아세요?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잖아요. 일반인들이 공개하니까 일반인들이 이 챗봇한테 뭘 학습을 시키냐면 욕을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욕을 학습시키면 답변도 뭘로 들어올까요? 이제는 욕으로 돌아오겠죠? 네, 그럼 이제 소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라도 뭔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부작용이. 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투입돼 가지고 지금 소라걸 테스트하고 있고 올해 말 정도 그러니까 늦어도 제가 봤을 늦는 건 아니죠. 4분기. 네.
언제라고요? 네, 4분기에는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네, 어디에서 공개되죠? 챗GPT4죠, 4. 네, 아마 지금은 챗GPT 4.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40, 이거 소문자죠. 네, 대문자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5에서 옴니라고 합니다. 옴니. 이거는 4옴니. 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요. 요 모델에서 아마 5가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S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소라를 뜻하는. 네, 잠깐 또 안 보이나? 아, 이거 또 안 보였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4옴니인데 네, 4S 이렇게요. 4S. 네, 이렇게 해서 모델이 나오면 아, 드디어 소라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제 얼굴 나오기 바꾸고 네, 참 바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LLM이라고 했어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라지 언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고 제가 불렀지만 정확하게는 커야죠. 굉장히. 네, 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L을 붙여서 LLM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는 두 개가 있었죠. GPT와 뭐가 있어요? GPT와 버트가 있는데 버트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부분 GPT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죠, GPT? 네. 근데 우리가 여 앞에서 챗 GPT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이 GPT 모델을 이용해서 챗봇 서비스를 만든 게 챗 GPT예요. 네. 그러니까 GPT라는 언어 모델 중에 둘 중에 하나인 GPT 모델을 사용해서 챗봇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서비스. 네, 그래서 LLM과 네, GPT, 그다음 챗 GPT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용어는 좀 구별하시면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나 좀 안다 이렇게 되겠죠. 좀 안다. 네. 자, 이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 페이지를 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나라, 4개국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적죠? 네, 첫 번째는 어디죠? 미국이죠. 압도적으로. 네. 미국의 그 기술력은,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제가 언급을 안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딜까요? 여기 보이는 중국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네, 네 번째는 어딜까요? 사우디예요. 네, 사우디. 사우디는 왜 네 번째냐면 사우디가 기술력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네, 미국은 항상 뭔가를 퍼줍니다. 사우디에다가. 네, 농담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GPT 모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4개국밖에 없습니다. 네,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요 장표 때문에 얘를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멀티 모달. 그러니까 어,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그러니까 둘 이상이 있으면 멀티 모달 모델이라고 해요. 네. 자, 보면 제가 LG도 이야기했었죠. LG, 카카오. 네.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한 곳만 파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돈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지금 빨리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2주차에 배우는 거죠. 네, 2주차.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지금 6월 5일을 찍고 있어요.
네, 무려 2주차 이 많은 걸, 네, 배우게 되는 거고, 이제 3주차에 배우는 거는, 제가 아까 API라고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그 4조 들여서 그래픽카드 살 수 없잖아요. 4조 원 들여서. 네. 그냥 이 회사들이 돈 들여서 사면 여러분들이 서비스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KT, SKT 이런 회사들도 다 이런 API를 제공해 줄 거예요. 네, 제공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언어는 파이썬, 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API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10분이면 뚝딱 이렇게 썼죠. 10분이. 사실 별거 없어요. API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채팅창에 쓰는 거는 텍스트고 엔터 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받아서 뿌려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중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계. 네, 자, 중계를 하면 됩니다. 중계를 하면. 네.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아무리 뭐 예를 들면 1인 스타트업도 네, API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네. 특히 우리나라 잘해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주차에 이 내용을 다룹니다. 3주차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는 앞에서 막 만들었죠. 이것저것 다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편집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웃길 수가 있긴 한데 제가 잠깐 여기 보여드릴까요? 이 화면 나오죠? 여기 이제 OBS라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촬영하고 있는 거. 제가 감추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OBS 같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 지금 편집하고 있잖아요. PPT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AI 기능이 포함된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AI 기능이 포함된 이미지나 영상 편집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리 캠퍼스라고 할 뻔했어요. 캠퍼스는 대학이죠. 제가 있는 대학은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네, 캡컷, 브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창의성을 통해서 뭔가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그거를 널리 알리는 거.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속에만 있으면 네. 만들고 알리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공부해야 돼요. 네. 그 부분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한 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는데 그래도 꽤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조회수만 보고 있어요. 네. 조회수 얼마큼 늘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예전처럼 뭐 예를 들면 제가 동영상 강의를 찍었어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돈 주고 사야 되고 막 그런데 요즘 누가 그런 사람 그렇게 합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홍보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만든 것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주차가 진행되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발표자들 나오시죠? 이렇게 우리 스터디는 물론 제가 다 진행을 하고 네, 하지만 이렇게 각각 다 발표를 하시고 같이 공부하고 특히 5주차 보시면 다 함께죠. 다 함께 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이쪽 분야, 이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분야의 교수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스터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료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인공지능 알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뭘 해야 돼요? 저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3기, 4기 계속 쭉쭉쭉쭉 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네, 얼굴 바꿔야죠 이제.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1기 때도 찍었어요. 한 달 전에도 찍어서 올리고, 또 2기 때도 올리고, 또 3기도 찍으면, 뭐, 똑같은 내용 많겠죠. 똑같은 내용 많더라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계속하고, 또 동영상을 또 찍고, 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네. 제가 이제 소라가 언제 대중에게 공개되느냐, 이런 것도 그 한 달 사이에 알아보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3기도 찍고 4기도 찍고 또 스터디도 계속 참여하고 발표도 하고 자료도 더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 2기 멤버들 이제 복습이죠, 복습하고 또 3기 되실 분들은 예습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챗GPT, 클로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빙챗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